아직도 PER, PBR 공식을 달달 외우고 있나요? 그 공식 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주식 용어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탓이 아니라 원리를 안 말해준 주식 책들 탓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용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할 거예요. 주식 10년 넘게 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제가 보장합니다. 안 되면 내 라이브라도 한 짝 떼가십시오.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람이야. 오늘은 주린이들을 위한 기초용어 강의를 좀 할까 해. 미리 말한 것처럼 PER, PBR 공식을 외우고 까먹고 그런 친구들은 꼭 보길 바래. 애초에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걸 왜 암기하는지 이해 불가야. 우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튜토리얼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할 거야. 기초 중에 기초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먼저 설명할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회사 매출액이 200억이라고 하면 사장이 200억 가져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무식하단 소리 들을 거거든. 스토리텔링 한번 해볼게. 자, 님이 식당 사장이야. 우동집이라 하자. 우동만 팔고 한 그릇 10,000원.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냥 인삼가루 같은 거 넣었다고 치자. 건강우동이라 소문이 나서 탑골공원 할배들이 주 고객이야. 그래서 하루 평균 100그릇씩 팔려. 그럼 하루 얼마 버는 건가? 100 곱하기 10,000원이니까 100만원이지. 한 달 기준으로는 30 곱하면 3천만원이잖아. 이게 매출액이야. 매출액은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돈으로 이해하라고. 그런데 님들이 3천만원 다 가져가? 아니잖아. 비료값도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님이 가게 차리느라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자도 매달 200만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야. 현실적이지. 자, 한 달에 번 매출액 3천만원에서 재료값, 직원 월급처럼 실제 가게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야.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비용은 영업이익이라고. 대충 영업비용이 2천만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1,000만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까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잖아. 그렇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점 뭘까? 이름은 대충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 관련 비용만 뺀 건데 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뺀 거야. 님 대출금 있는 거 안 잊었지? 그 대출금 이자 매달 200만원씩 내야 하잖아. 아까 말했잖아. 그런데 이건 영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비용이야. 재료값이나 직원 월급은 영업과 직접 상관이 있지만 이건 직접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영업이익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800만원이 순이익이 되는 거야. 드디어 님 호주머니로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이 된 거야. 정리하면 매출액은 벌어들인 총이익이다. 영업이익은 총이익에서 영업 관련 비용을 뺀 거다. 순이익은 총이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매출액 3,000, 영업이익 1,000, 순이익 800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이제 튜토리얼 끝났으니까 PER, PBR 설명 들어가자. 우선 PER. PER 처음 배울 때 보통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이렇게 배워. 그러면 초보들은 이걸 달달 암기한다고. 아예 노음이야.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PER이란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해야지.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만 달달 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공식이 왜 나왔나 그 원리가 뭔지 알아야 응용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자, PER이란 게 나온 이유. 회사 샀을 때 본전을 뽑는데 몇 년 걸릴지 궁금해서. 바로 이게 근본이야. 여러분이 사업가라 치자. 어떤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런데 그 회사가 1년에 순이익이 1억이래. 순이익 아까 배웠다시피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 다 뺀 거지. 순수 벌어들인 돈.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나한테 회사를 10억에 팔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회사 1년 순이익 1억이라 10년이면 님 본전 뽑습니다. 이렇게만 하네. 꽤나 괜찮은 제안 같지? 사업가들은 이런 게 궁금하다고. 즉 PER이 10이면 10년이면 본전 뽑는다 이렇게 보면 돼. 만약 회사를 20억에 판다고 했어. 그리고 순이익은 그대로 1억이야. 그럼 PER이 얼마야? 20년 존버해야 본전 뽑겠지. 그러니까 PER이 20인 거고. 자, 그럼 님들 PER 10이 좋은가 20이 좋은가야? 당연히 적을수록 좋겠지.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결론 PER은 작을수록 좋다. 이제부터 여러분 PER은 뭐다?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라고. 훨씬 쉽잖아. 자, 예시를 보자. 듀오백이라는 회사가 있어. 의자 파는 회사야. 다들 알 거야. 주식에서 회사의 현재 가치를 시가총액이라고 해. 시중에 있는 주식 가격을 총 합친 금액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라고. 듀오백의 시가총액은 491억이야. 이 시가총액이 아까 회사를 10억에 판다 20억에 판다 할 때 그거랑 같은 거야. 결국 듀오백 회사를 사려면 491억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듀오백 회사 순이익은 얼마나 나올까? 2020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1년에 7억이네. PER이 아까 뭐라고 했지? 그래,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이 경우는 몇 년 걸릴까? 491을 7로 나누면 70년 걸리겠지. 즉 PER은 70이야. 그런데 만약 2021년에 듀오백이 엄청 잘해서 순이익이 한 70억으로 10배 늘었다고 치자. 그러면 PER은 7이 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PER이 엄청 낮아지면 주가도 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린이들에게 PER 낮은 주식 사라고 권하는 거고. 자, 이제 PBR 보자. 얘는 더 쉬워. 한마디로 회사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야. 회사가 땅이랑 건물 같은 게 엄청 많다고 해보자. 강남에 빌딩이 있어.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든든하잖아. 이런 재산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표현해. 순자산이 뭐냐고? 그냥 총 재산에서 빚 뺀 거야. 대출받은 거 빼야 진짜 내 재산이잖아. 그런데 순자산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왜 why?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500조 가까이 되는 회사부터 아까 듀오백처럼 시가총액 500억 정도 되는 회사까지 회사는 다양하다고. 듀오백 입장에서야 순자산이 1,000억 있으면 엄청 많은 거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 적은 거라고. 그러니까 순자산만 단순히 딱 적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 대비로 보는 거지. 그래서 PB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이라는 공식이 나온 거고. 만약 듀오백 순자산이 강남 1,000억짜리 건물 한 채라고 치자. 그냥 가정한 거야. 그러면 PBR은 500 나누기 1000에서 0.5가 될 거잖아.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떡상해서 강남 건물이 5,000억이랬어. 그러면 500 나누기 5,000에서 0.1이겠지. PER처럼 PBR도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작을수록 재산이 많은 거다 이 말이야. 오늘의 요약. PER는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 PBR은 회사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공식 외울 필요 없다. PER, PBR 둘 다 작은 게 좋다는 결론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내가 석가람 카톡방 운영 중인데 자기계발방, 입시방, 재테크방에서 공부량과 계획표 피드백하고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주고 있어.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 오늘은 여기까지.